에세이 읽어드림은 저희가 직접 쓴 에세이를 읽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시골개 구조기. 닥수와 훈수를 만난 건 예년처럼 집 앞에 강길을 따라 트레킹을 하다가였다. 우리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후추와 율무, 아내까지 온 가족이 함께 강길을 따라 운동 겸 트레킹을 했다. 강을 따라가다 보면 이내 길이 끊기고 사람을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선호했다. 그날따라 평소 가던 길보다 좀 더 멀리까지 갔다. 옛날 파이프 공장 터가 있던 곳으로 작년 봄에는 멧돼지 소리에 겁먹고 돌아섰던 길이었다. 그날은 무슨 일인지 공장 터를 지나서까지 걸었고 시멘트 벽돌로 만들어진 작은 창고가 보이자 마침내 닥수와 훈수를 만나게 되었다. 닥수와 훈수는 닥스훈트 강아지다. 닥수는 수컷, 훈수는 암컷 강아지다. 즐겨보는 웹툰의 서브 캐릭으로 나오는 닥스훈트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렀다. 왕왕 짖는 소리와 함께 닥수가 나타나고 곧이어 훈수가 나타났다.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사람이 살만한 곳은 이곳에서부터 2-3km가량 떨어져 있었고 가장 가까운 마을도 우리가 사는 곳이었기에 이곳에서 다른 강아지를 마주치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다. 후추와 율무가 다칠까봐 얼른 우리 개부터 안아들었다. 우리는 더 볼 것도 없이 돌아서 나오는데 닥수가 우리를 따라 나섰다. 나는 발을 구르며 닥수에게 겁을 주었다. 가 임마, 너네 집으로 가. 우리는 돌아서 갈 테니까 어서 가. 훈수는 곧 돌아섰지만 닥수는 돌아서는 듯 하더니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왔다. 근처 풀숲으로 나뭇가지도 던져보고 소리도 쳐보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따라왔다. 결국 닥수는 그렇게 우리 마을까지 따라온 것이다. 그렇게 닥수는 우리 마을에서 며칠을 떠돌았다. 2달 전인가 닥스훈트 한 쌍이 우리 마을에 나타났다가 차에 치인 일이 생각났다. 한 마리는 결국 죽었고 한 마리는 이웃 할머니가 유기견 신고를 통해 포획해 갔다고 들었다. 이러다가 닥수가 차에 치이면 어떡하지? 결국 책임감을 느낀 우리는 군청을 통해 유기견 신고를 하게 되었다. 닥수가 곧잘 사람을 따라다녔기에 포획은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닥수야 이리 와. 닥수를 부르자 아른 체를 하며 다가왔고 나는 번쩍 안아들어 케이지에 넣었다. 군청과 유기견 보호로 연계되어 있는 읍내 동물병원에서 사람이 왔고 닥수를 데려갔다. 닥수는 2주간의 주인을 찾는 공고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유기견이 되었다. 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닥수를 입양할 새 주인을 찾았다. 하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나타나지 않는 주인처럼 입양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훈수한테 가보기로 했다. 분명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아니었지만 그곳으로 가면 무언가 단서를 얻을지도 모르고 날씨가 점점 추워졌기에 훈수가 걱정되기도 했다. 이번에는 후추와 율무를 집에 남겨둔 채 아내와 둘이 트레킹에 나섰다. 익숙한 공장터가 보이고 그곳을 지나 외딴 창고가 보이자 훈수가 왕왕 짖으며 나타났다. 우리는 훈수를 따라 창고로 다가갔다. 버려진 폐기물들과 개 사료 봉지, 어떤 동물의 뼈다귀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사료를 파이프에 넣어 아래가 사라지면 위에서 조금씩 쏟아지도록 해둔 흔적이 있었다. 한쪽에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사료가 잔뜩 쌓여 있는 것도 보였다. 다른 한 곳에는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가 보였다. 그렇지만 어디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훈수가 먹을 만한 물그릇 하나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오간 흔적은 있어 보이지만 얼마나 오지 않았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없어진 닥수를 찾지도 않는 사람이 주인일 것이다. 훈수는 우리가 둘러보는 내내 우리 곁에서 꼬리를 흔들다가 어느 순간 계집으로 쏙 들어갔다 나왔다. 아, 계집에는 훈수의 새끼들이 있었다.
꼬물거리는 것이 한 달 남짓 되어 보였다. 그래서 훈수는 우리를 따라오지 못했던 것이었다. 우리가 훈수를 처음 보았을 무렵 막 새끼가 태어났던 것 같다. 새끼를 살펴보기 위해 계집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지린내가 코를 찔렀다. 버리는 옷가지들이 깔려 있었지만 갓난쟁이들이 어디 똥오줌을 가리던가. 꼬물거리는 네 마리 새끼는 제 오줌으로 젖은 축축한 옷가지 위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천천히 주위를 돌다 보니 개의 두개골로 보이는 뼈가 보였고 근처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갈색 닥스훈트의 시체도 보였다. 만약 주인이 있다면 이건 너무 심한 방치였다.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훈수가 마실 물과 물그릇을 그리고 새끼들에게 깔아줄 새 담요, 계집을 덮어줄 이불을 챙겨왔다. 다시 오줌으로 젖어들겠지만 잠시간 뽀송할 담요를 깔아주고 계집을 이불로 덮어주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무거운 돌을 얹어놓은 것도 잊지 않았다. 물그릇에 물을 부어주었다. 내일이면 얼어 있을 것이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운동 삼아 들려 물이라도 주고 오자고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시간 내내 훈수와 그 새끼들이 보낼 추운 겨울이 떠올랐다. 담배를 태우러 밖으로 나서자 매서운 바람이 두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다른 닥스훈트들과 무리 생활을 하다가 혼자 남겨져 새끼를 돌봤을 훈수의 한 달여 시간들이 매서운 바람처럼 다가왔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가 말했다. 일단 데려오자. 주인이 있든 없든 이대로 두면 다 죽을 텐데 우리가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냥 두고 보면은 안 될 것 같아.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던 개의 사체와 누가 잡아먹었는지 모르는 개의 두개골이 떠올랐다. 그래, 그러자. 다음날 우리는 훈수와 새끼 강아지 4마리를 데려왔다. 계집 위에 준비해온 종이에 견주님 되시는 분이시라면 연락을 달라는 문구와 연락처를 써붙였다. 유기견이면 모르되 정말 주인이 그곳에서 키우기로 한 것이라면 물론 방치와 학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순 있지만 우리가 개 도둑이 되는 일은 피해야 했다. 새끼들을 가방에 넣자 훈수가 쫄래쫄래 따라와서 비교적 수월하게 데려올 수 있었다. 모견과 자견, 합이 5이나 되는 강아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자 후추와 율무는 꽤나 놀란 눈치였다.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그날부로 후추와 율무는 쭈구리가 되었다. 훈수는 제 집처럼 혹은 새끼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살펴보느라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녔고 후추와 율무는 그런 훈수를 피해 다녔다. 후추와 율무는 자기보다 작은 강아지들을 처음 봐서 그런지 새끼들도 피해 다녔다. 우리가 새끼들의 똥오줌을 치우느라 작은 방에 들어가면 멀찍이서 우리를 지켜보곤 했다. 원래 작은 방은 아내와 내가 컴퓨터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항상 우리 발치에서 후추와 율무가 잠을 자곤 했었다. 우리 집 순둥이들의 반응을 보니 셋째를 들이지 않기로 했던 것은 잘한 일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강아지 7마리와 함께 살게 되었다. 첫째 날은 모든 강아지들이 적응하는 날이었고 둘째 날이 돼서야 닥스훈트 가족을 병원에 데려갔다. 차로 45분 거리에 있는 나름 근방에서 친절하고 진료 잘 보기로 소문난 동물병원이었다. 모견은 훈수라는 이름으로 접수를 하고 새끼들은 훈수 1, 훈수 2, 훈수 3, 훈수 4로 접수했다. 조금 웃픈 느낌이었지만 이름을 지어줄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진료 대기는 생각보다 길었다. 마침 인근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는다고 의사선생님이 일찍 출장을 가셨더란다.
시간이 갈수록 병원을 찾는 손님들이 쌓여가기 시작했다. 사냥개들이 3마리가 있었고 중형견들이 다수 있었기에 우리가 데려온 꼬물이들 4마리는 모두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스몰톡으로 시작된 우리의 사연은 애견인들의 깊은 애도와 공감을 받았다. 그러다 새로운 사람이 병원에 들어설 때마다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졌고 옆에 있던 분들이 이야기를 거들어주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 와중에 닥스훈트는 꼬리가 곧고 귀가 길어야 한다며 훈수는 믹스견이라는 원치 않는 품평까지 들어야 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품평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개의 순종에 대한 우월의식이 깔려 있었다. 그래도 수확 중에 하나라면 추후 새끼들이 젖을 때면 분양을 받아가겠다는 사람들을 구한 일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1시간을 기다려서야 훈수 가족의 진료를 볼 수 있었다. 제일 먼저 훈수에게 반려동물 등록 칩이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역시나 없었다. 훈수 1, 2, 3, 4의 몸무게를 차례로 재보니 가장 큰 녀석이 1150g, 가장 작은 녀석이 650g 정도 되었다. 한 배에서 태어나도 이렇게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약한 녀석일수록 젖을 먹는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최악의 경우 어미가 도태시키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이었다. 의사 선생님은 흔히 있는 일이었기에 능숙하게 새끼들에게 구충제를 먹이셨다. 외견상 보이는 문제가 없고 폐가 같은 곳에 있었다면 기생충이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훈수가 검사를 받는 동안 가장 작은 녀석이 실제로 기생충을 토해냈다. 새끼들의 진료는 순조로웠지만 문제는 훈수였다. 훈수는 진료 결과 심장사상충과 진드기병, 아나플라즈마 감염증이 있었다. 외부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들이라지만 관리를 안 해주면 죽을 수도 있는 병들이었다. 피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빈혈 외에는 다른 수치들은 정상이었다.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주자고 생각했다. 훈수의 약을 처방받았다. 모르는 개에게 30만 원을 써본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갑과 마음이 동시에 홀가분해졌다. 셋째 날이 되자 우리 집 강아지들과 문제가 생겼다. 훈수가 식탐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후추와 율무는 밥을 잘 안 먹는 강아지들이라 우리 개들이 밥을 먹으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데 내 눈에만 그렇대도 상관없다. 훈수가 사료를 마크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율무는 너무 말라서 통통한 율무를 보는 것이 내 소원이었는데 율무가 물이라도 마시려고 하면 훈수가 막아섰다. 후추 율무가 워낙 쫄보라 막아서는 것만으로도 기가 죽어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있는 것이다. 나는 율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훈수를 막아섰다. 그때뿐이었다. 어이할꼬. 첫날은 눈치 본다고, 둘째 날은 병원 다녀온다고. 그래서 훈수가 안 그랬던 모양인데 이제 자리를 잡아도 되겠다고 여긴 모양이다. 물과 밥을 여기저기 놔둬봐도 모든 밥그릇을 마크하려고 든다. 결국 후추와 율무를 다른 방에 데려가서 문을 닫고 밥을 줬다. 아픈 훈수도 밥을 못 먹는 후추 율무도 모든 상황이 짠했다. 다행히 새끼들은 눈 뜨면 오줌을 쌌고 그 후에 젖을 먹었고 그리고 바로 다시 잠이 들었다. 애기 때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만사 오케이다. 똥에서 기생충들이 나오는 것이 조금 징그러웠지만 2, 3일 지나자 더 이상 기생충은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잠을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똥오줌을 치워주고 다시 잠을 자는 쪽잠 생활이었지만 새끼들이 자고 일어날 때마다 자라있는 기적을 보면서 힘을 냈다. 시골개 구조기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2편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에세이 읽어드림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